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아직도 낮은 PER 이퀄 저평가라는 낡은 공실에 의존하고 있나요? 2023년 현재 그 믿음은 당신의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AI와 ESG를 중심으로 무섭게 재편되고 있는데 과거의 데이터에만 갇힌 투자는 시대의 거대한 파도를 역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낮은 PER이 싸다는 신호가 아니라 성장 동력이 꺼졌다는 시장의 냉정한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제 낡은 공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투자 언어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PER이 낮다는 것은 시장에 기대감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보이지 않는 기업의 낮은 PER은 저평가가 아니라 그저 제 가치에 수렴한 것일 뿐입니다. 마치 화려한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현재의 변화를 잃지 못하는 것과 같죠. 2026년에 현명한 투자자는 과거 실적의 결과물인 숫자 너머를 봅니다. 그 숫자에 AI 기술력 ESG 경영과 같은 미래 성장성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곱해 기업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버리고 또 어떠한 관점을 취해야 할까요? 과거의 방식은 단순히 낮은 PER과 PBR 수치에만 집착하며 일시적인 이익 증가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는 결국 산업이 성장 사이클을 무시하고 미래의 패러다임을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죠. 하지만 새로운 관점의 투자는 다릅니다. AI나 ESG 같은 미래 성장성을 기업 가치에 토합하고 이익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여 장기적인 리스크를 줄여나갑니다. 정성적인 요소를 계량화하여 기업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발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 도구인 PER, ROE, EPS.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지표들을 각각 따로 떼어놓고 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순간 기업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EPS, 즉 주당 순이익은 기업의 순수한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꾸준한 EPS 성장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시그널이죠. 다음은 ROE, 자기자본이익률입니다. 이는 기업이 주주의 돈, 즉 짜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려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장사수완 지표입니다. ROE가 높다는 것은 적은 자본으로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PER, 추가수익 비율은 현재 주가가 EPS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시장평가 지표입니다. 시장이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지표의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높은 ROE를 가진 기업은 이익을 효율적으로 창출해 높은 EPS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높은 EPS 성장은 미래에 대한 강력한 기대로 작용하여 시장이 높은 PER을 기꺼이 용납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죠. 성장주와 가치주는 이 지표들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성장주는 미래 현금 흐름과 EPS 성장률에 집중하며 높은 PER을 부여받지만 가치주는 낮은 PER과 시중금리를 압도하는 높은 ROE에서 매력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넘어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거시적인 동력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산업이 시장 전체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한국 시장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이익, 즉 EPS 성장률이 약 12%에서 15%에 이를 것으로 강력하게 전망됩니다. 이는 코스피 전체의 ROE를 약 10.5%까지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PBR 1배 미만 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재평가되는 리레이팅 장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진짜 옥석을 가려내려면 우리에겐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재무제표가 기업 가치의 전부를 설명해주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기업과 AI 솔루션을 핵심 역량으로 하는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겠죠.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모두 아우르는 입체적인 분석 프레임워크를 갖춰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 기업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새로운 가치 평가 모델에 따르면 전통적인 재무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0%는 완전히 새로운 요소들로 채워집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AI 기술력과 신사업이 30% ESG 등급으로 대표되는 지속 가능성이 20%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시장 내 독점력과 브랜드 가치 같은 무형 자산이 10%를 더하죠. 이제 AI 기술로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ESG 경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업이 재무제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프리미엄을 받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PER이 8배로 매우 낮아 보이는 전통 제조업체 A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PER이 30배로 다소 높아 보이는 AI 솔루션 기업 B가 있습니다. 과거의 관점이라면 당연히 A기업을 저평가 우량주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B기업이 가진 독보적인 AI 기술력이 향후 5년간 가져올 폭발적인 EPS 성장을 고려한다면 어떨까요? A기업의 낮은 PER은 성장의 정체를, B기업의 높은 PER을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 합리적인 평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숫자의 함정을 피하고 미래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과거의 함정을 피하고 미래의 기회를 잡기 위한 최종 전략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재무지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을 조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미래 가치주 발굴을 위한 5단계 최종 점검 리스트입니다. 첫째, 지난 3년간 평균로가 15% 이상으로 시중금리의 2배를 넘어서는가? 둘째,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연평균 EPS 성장률이 두 자릿수 이상인가? 셋째, 퍼을 EPS 성장률로 나눈 패그 비율이 1에 가까워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가? 넷째, 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